미군들이랑 회의를 한다거나 작전적인 회의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접견 이런 거 할 때 이제 사담 같은 거 할 때도 다 통역을 하고 이제 문서 같은 거 번역 뭐 서한 보내야 된다 네. 그러면 서한 번역 그리고 가장 빛을 발할 때는 연합연습 때 연합연습 미군들이랑 같이 연습을 하니까 네네. 그때 이제 통역을 제일 많이 하죠. 어떻게 하다가 통역장교를 하게 됐나요? 사실 저는 이제 대학생을 다니다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군인이 꿈은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그 ROTC 군복 입은 친구들이 제복 입은 친구들이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여군에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그 처음에는 3사관 학교, 육군 3사관 학교로 네. 편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일기 여생도를 모집할 때였어요. 그래서 네. 갔다가 8개월 만에 좀 그땐 너무 힘들었어서 네. 자퇴를 결정하고 네. 다시 나와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약간 뭔가 미련 같은 게 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영어 공부를 좀 했으니까 통역장교에 도전을 해보자 라고 해서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외국이나 이런 데 살다 오셨어요? 아니요, 저는 완전 국내파고요. 그러니까 미국 영어권 나라에 처음 가본 거는 이제 순항훈련 하고 처음으로 갔습니다. 그게 하와이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영어 공부는 제가 열심히 했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외고를 진학을 해서 이제 원래 영어를 좀 열심히 하다가 이제 그 실력을 기반으로 해군 통역장교 공부를 했었죠, 따로. 자, 그럼 통역장교가 그래도 나름 되게 엘리트 집단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대부분 다 이제 해외 좋은 대학교들 네. 뭐 그런 데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국내파셨잖아요. 네. 준비하는데 혹시 어려움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국내파로서 어려움이 있었죠. 저는 좀 많았는데 일단 영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제 공부는 되는데 그 해외파라고 하죠, 소위. 네. 해외파들과 비교를 했을 때 극복할 수 없는 이라고 하면 좀 왜냐면 극복한 친구들도 있으니까. 근데 저 기준으로는 약간 그 한계가 조금 있었거든요. 이제 그게 예를 들면 그 문화를 잘 모르니까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보지 않은 거니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의 본토 뉘앙스나 약간 슬랭 같은 것들을 제가 좀 이렇게 못 알아들을 때가 좀 많아서 공부할 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혹시 그러면 통역장교를 하려면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육해공군 다 합쳐서. 육해공군 다 합쳐서 통역장교는 똑같이 이제 학사장교로 네. 입대를 해야 되고요. 그 통역장교 시험을 따로 봐야 됩니다. 통역시험, 번역시험을 따로 봐야 해요. 또 시험이 따로 있는 거군요? 네, 그 해군으로 쳤을 때 항해과 장교들은 필기시험을 보잖아요. 네네. 통역장교는 그 필기시험을 보지 않고 이제 통역, 번역. 보통 어떤 지문을 하나 주고 영어 지문을 한국어로 번역을 하고 한국어 지문을 영어로 번역을 하고 그 통역 같은 경우는 그 녹음된 음성을 틀어주면 똑같이 영어로 나오는 거는 한국어로 통역을 하고 또 한국어로 나오는 건 영어로 통역을 하고 또 해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험 봤을 때는 에세이를 봤거든요. 그것도 영어로 쓰는 영어로 에세이 쓰기 이런 시험을 봤던 걸로 기억합니다. 보통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오역이 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지문이 나왔을 땐 그 누구도 제대로 통역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때 얼마나 의연하게 대처하는가. 처세술. 네, 처세술. 약간 내가 소설을 쓰더라도 당당하게 이 말입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구라도 당당하게 쳐라. 네. 약간 그런 걸 유창함 이런 거를 보는 거. 제가 육해공군 그 3군 다 통역장교 시험을 보러 갔었거든요. 네네. 시험 방식은 다 똑같았고 그 내용이 좀 달랐죠. 지문을 이제 고르는 내용이 다 달랐고. 예를 들면 어떻게 달라요? 육군은 약간 군사 외교 이런 지문을 많이 낸다. 군사 외교 뭐 국방 이렇게 관련된 거. 그리고 해군은 시험이 가장 약간 랜덤이다. 좀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그리고 공군은 항시 어렵다. 진짜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지문을 낸다. 통역장교가 1년에 몇 명 정도 뽑나요? 해군에서? 저 때는 지금 16명. 제 밑에 기수는 또 뭐 5명, 6명 이 정도였다가 또 이번에 새로 임관한 친구들은 30명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굉장히 많이 뽑을 땐 또 많이 뽑네요. 네네. 그러면은 경쟁률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나요? 솔직히 경쟁률이 별로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요? 왜냐면은 지원하는 인원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얘를 제치고 들어오냐가 아니라 내가 해군 그 통역 장교를 하기에 적합한 실력을 가지고 있느냐. 상대평가보단 절대평가에 가깝다. 네. 그 예전에는 되게 해외파가 월등히 많았거든요. 네네. 한 진짜 90%가 저희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80~90%가 해외파였는데 요새는 국내파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거의 50대 50이라 해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국내 대학을 나왔어도 네. 어쨌든 통역장교 하고 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네네. 이거 아무래도 그 해외에 계셨던 분들도 그렇고 국내에 계셨던 분들도 그렇고 통역병으로 더 자주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왜냐면 일단 복무 기간이 짧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국내파인 경우에는 뭐 경험을 하고 싶으니까 아무래도 뭐 그래서 국내파 인원들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장교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뭐 3년 이상 해야 되니까 안 간다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럼 훈련은 이제 똑같이 OCS 네, 훈련은 기초군사 훈련 11주 똑같이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초군반을 가잖아요. 네. 통역장교들은 국방어학원에 가서 통역 거기서 이제 실습을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게 이제 그 국방어학원에 가면은 무조건 그 이제 해군 내 전체적인 구조 그런 것들을 배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관하면 그 지식이 함정장교들에 비해서 현저히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통역을 해도 내가 이 무슨 말을 알아듣고 이해를 하고 통역을 하면 정말 좋을 텐데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이제 통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렇게 통역장교가 돼서 가셨잖아요. 네.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일단 어디 부대에 가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이제 미군들이랑 회의를 한다거나 작전적인 회의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접견 이런 거 할 때 이제 사담 같은 거 할 때도 다 통역을 하고 이제 문서 같은 거 번역 뭐 서한 보내야 된다 그러면 서한 번역 그리고 가장 빛을 발할 때는 연합연습 때 연합연습 미군들이랑 같이 연습을 하니까 네네. 그때 이제 통역을 제일 많이 하죠. 현장에서 직접 가서 거기서 이제 뭐 벙커에 가든 뭐 아니면 필드에서 하든 간에 제가 또 궁금한 게 통역병도 있고 통역장교도 있잖아요. 근데 통역 병사들도 보면은 되게 훌륭한 자원들이 많은데 그 통역 병하고 통역 장교랑 하는 일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일단 통역 장교들이 조금 더 실질적인 업무를 많이 하고요. 통역 병들은 이제 그거를 좀 보조해주는 느낌? 예를 들면? 이제 연합연습을 예로 들면 연합연습 때 영어 브리핑, 그러니까 한 측이 브리핑을 하면 그걸 밑측에게 통역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건 스크립트가 있던 어떤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통역 장교가 하고 이제 브리핑에 띄울 그 PPT 슬라이드 있잖아요. 그거를 다 번역을 하면서 통역 스크립트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시간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그런 브리핑 PPT 슬라이드 번역 같은 거는 좀 통역병들한테 좀 부탁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업무가 좀 나뉘죠. 준사관도 있잖아요. 통역 준이분들. 그 차이는 또 뭐예요? 일단 통역 장교는 의무 복무가 3년이고 이제 연장을 좀 할 수 있고 장기 복무는 불가능한데 준사관은 이제 의무 복무가 10년이고 쭉 있을 수 있는 거죠. 애초에 장기 자원이고. 그리고 보통 장성급 통역은 장교들이 많이 해요. 특히 파병이나 훈련, 순항훈련 같은 것들. 그럼 통역 장교로 하루 일과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제 기준에서 하루 일과 일어나서 8시 반 칼출근을 합니다. 개꿀이네요. 네. 칼출근을 해서 아침에 커피 한 잔 다 마시면서 여유롭게 일과를 시작을 하고요. 이제 성수기 때는 이제 연합연습 막 준비하고 이럴 때는 이제 막 번역도 하고 저희 가서 저 미군한테 이것 좀 물어보고 와라 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 물어보고 점심 먹고 오후에도 좀 쉬었다가 오후에도 통역 업무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은 좀 쉬엄쉬엄 뭐 공문 처리 같은 것도 좀 하고 아니면 뭐 선배들한테 가서 좀 아무것도 안 하기엔 좀 눈치 보이니까 선배들한테 가서 제가 좀 뭐 도울 수 있는 거 없냐고 하면 없다고들 하세요. 너가 도울 수 있는 거 없다. 그러고 나서 이제 4시에 전투체육 시간이죠. 전투체육도 할 수 있어요? 네, 전투체육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5시 반에 칼퇴근을 합니다. 확실히 이게 그 고급 자원이니까 대우가 다르군요. 저희 과의 통역장교분은 하는 거 보니까 야근도 생각보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쪽이 약간 좀 업무 비중이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어쨌든 그래도 괜찮다. 실질적으로 통역 사관들이 통역 업무 외에도 뭐 이런 일도 한다라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잡일 많이 하죠. 잡일 많이 하는데 어느 부대로 자기가 가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일단 각 함대로 가거나 뭐 작전사령부에 이렇게 있으면은 통역할 일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특히 이제 연합연습 때는 좀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 비수기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 비수기가 있었는데 통역을 안 하는 시즌에는 정말 가끔이긴 하지만 공문 쓰기도 하고 다 지원을 하는데 이건 약간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내가 진짜 자의로 하느냐 또는 나는 약간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나는 내가 통역장인데 이걸 왜 해야 돼? 라는 친구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본인은? 저는 중간이었습니다. 빠질 땐 빠지고 할 땐 하고. 그냥 나는 꿀을 오로지 빨겠다. 어차피 씨발 장기도 안 되는데 꿀 빨겠다. 이러면서 그냥 내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 해서 뭐라 할 수는 없잖아. 이 사람 업무도 아닌데. 잘 안 건드리죠. 깍두기네, 깍두기. 네, 약간 깍두기. 그러면 그 통역장교가
영어만 하나요? 아니면 다른 통역도 하나요? 지금까진 영어만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내가 다른 언어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네. 그 뭐 일본어 통역 장교를 뽑는다거나 뭐 러시아어 통역 장교를 뽑는다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그럼 통역 장교를 그 국내판대도 이렇게 잘 열심히 해서 오셨잖아요. 영어 공부에 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영어 공부 팁이요? 네. 조기 교육.